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임상심리학 양승훈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임상심리학 29강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컨텐츠는 성과 사랑의 심리, 자, 심리학에서의 성과 사랑의 의미,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첫 챕터 장의 자료 화면 사진을 보게 되면 커플룩을 입은 두 남녀가 이렇게 또 머리도 색깔이 또 똑같네요. 공교롭게 보니까 이렇게 사랑을 하는 눈빛으로 서로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죠. 몸짓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자, 서로 깊게 사랑을 하고 또 키스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자, 이렇게 사랑을 할 때는 보면 이게 지금 공공장소잖아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못하죠. 근데 이제 사랑이 빠지면 남들의 시선이나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신비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떠한 심리적인 변화나 신체적인 변화가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 평소에 하지 않는 이성적인 반이성적인 행위들을 할 수가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심리학에서는 일찍부터 연구해오고 그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과 연구적인 내용들을 제시해 왔었죠. 자, 그러한 부분에서 가장 또 유명하신 분이 또 이런 프로이드 또 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자, 프로이드는 예전부터 우리가 무의식 얘기를 할 때 많이 나왔었죠. 정신분석과 관련돼서. 자, 그래서 프로이드는 뭐라고 했냐면,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은 일단 표현되지 않으면 산채로 묻혀진 후에 나중에 더 추악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랑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랑하는 그런 감정들을 살아가면서 실제 경험하고 그것을 표출하지 못하고 살았을 때는 굉장히 나중에 후회가 되고, 또 그것들이 좋지 않은 어떤 감정의 표현이나 행위의 표현으로 방출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프로이드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 한번 사랑해 보고 어떻게 보면 뭐 심리학을 연구하는 차원에서 사랑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좀 이상한 의미가 될 수는 있는데,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한 번쯤 누군가를 진짜 사랑해보고 또 사랑을 받아보고 하는 것이 또 심리학을 떠나서 인간의 본질로서 그런 것들이 또 상당히 의미가 있고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프로이드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그러한 다양한 감정들, 근데 여기에서는 감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랑과 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아마도 성과 관련된 또는 사랑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 요인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종교적인 신념, 자아 실현의 완성, 잃어버린 반쪽에 대한 갈구, 또 리비도와 타나토스의 균형, 자아에 대한 인식 및 확인, 정서적인 외로움, 또 그다음에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 우리 쾌락주의에서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것들이 저면에 깔려 있다. 인간이 사랑을 추구하는 그 욕구 요인에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종교적 신념을 보면은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예전에도 뭐 말했듯이 성경의 구약과 이슬람 경전, 유대교의 경전, 천주교의 성경은 다 내용이 구약은 똑같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창세기 구약 2장 18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사랑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 요인 중 종교적 신념이 왜 거기에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죠.
자, 2장 18절 한번 읽어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뭐 이런 말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I will make a helper suitable for him.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인 어떤 신념이 있는 그 기독교나 천주교, 뭐 이슬람, 뭐 관련된 분들은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죠. 또 그러한 종교적인 신념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분들은 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의중을 알기 때문에 내가 꼭 굳이 뭐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슬람권 같은 데서는 여자들이 이런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자, 물론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데 왜 결혼을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 지금 사랑 챕터인데 사랑과 성인데 뭐 결혼을 자꾸 얘기하냐.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랑의 완성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하는 그런 사랑의 꼬린 지점으로 결혼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도 함께 매칭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아 실현의 완성. 자, 자아를 실현하는 거에서는 내가 사회적으로 뭐 성공하고 직업적으로 내가 진급을 하고 또 내가 목표했던 사회적인 어떤 직업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자아 실현일 수도 있지만 인간으로서의 자아 실현에 보게 되면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내가 한 아이들의 아버지로 가장으로서 또는 엄마로서 살아가는 이런 것도 또 넓게 보면 자아 실현으로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거기에다가 또 그 아이들은 또 나와 아내의 유전자를 50대 50으로 물려받은 나의 또 다른 분신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자아 실현이라는 것은 내가 그 아이들을 낳음으로써 그 아이들이 또 나의 분신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감으로써 나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씨앗을 남기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적인 욕구 안에는 이런 자아 실현의 완성의 의미도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또 그 근거로 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원래 인간은 자웅동체 즉 한 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남녀가 한 몸이었다. 자, 그래서 그 인간을 제우스가 두려워했다고 하죠. 제우스는 심지어 인간도 아니고 신이고 또 게다가 신들 중에서도 또 왕이에요. 신들 중에서도 제일 힘이 센 신들의 왕인데 그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유일하게 두려워했던 존재가 인간이라고 합니다. 분할되기 전의 인간. 그래서 자웅동체의 인간을 두려워해서 인간을 그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두 개로 나눴다라는 내용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나누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어인 섹서스에서 섹스가 유래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섹스는 뭐 성적 행위를 한다라는 동사, 명사로도 다 쓰여지지만 성을 의미하기도 하죠. 피메일 섹스, 뭐 메일 섹스, 뭐 이렇게 해서 남녀의 성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섹스의 어원이 워드루트가 이런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됐다. 자, 이 내용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둘로 쪼개졌으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반쪽을 계속 찾아 헤매는 거예요. 인간은 무의식 속에서. 그래서 찾아서 이제 결혼하고 같이 살고 사랑하고 이렇게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 내 반쪽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는 또 어딘가에 있을 나의 반쪽을 계속 찾아 헤맨다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세 번째 욕구 요인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리비도와 타나토스의 균형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리비도와 타나토스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아까도 나왔던 자, 이 프로이드의 얘기죠. 프로이드의 인간 내면의 욕구 중에 리비도와 타나토스가 두 개가 큰 어떤 욕구 요인으로 존재한다라고 했었죠. 자, 리비도는 물론 초기 때는 성적인 욕망이라고 했고 타나토스는 파괴 또는 공격에 대한 욕구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게 후기로 가면서 조금 넓은 의미로 리비도는 전체적인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모든 전반적인 욕구, 욕망을 말하는 거고 생존하기 위한 타나토스는 또 그 생존을 위해서 또 파괴해야 되는 부분 어쨌든 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런 파괴에 대한 욕구, 공격에 대한 욕구가 우리 내면에 마치 우주의 양의 에너지와 음의 에너지가 서로 균형을 정확하게 이루면서 밸런싱을 만들어 가고 있듯이 우리 몸 안에도 우리 의식 안에도 플러스 에너지의 의미인 리비도와 살아가는 에너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죽음의 에너지 타나토스, 파멸, 공격, 파괴의 에너지인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는 음의 에너지 타나토스가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그럼 교수님, 뭐 이렇게 리비도와 관련된 거니까 타나토스는 관련 없잖아요.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사랑을 한다라는 것이 무조건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무조건 플러스, 즉 양의 기운, 양의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렇죠. 뭐 우리 동양 철학에서 보게 되면 뭐 남자는 양기, 여자는 음기,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뭐 심리학에서는 그렇게까지 나가는 건 아니고 자, 리비도가 우리가 성적인 욕구, 삶에 대한 욕구라고 한다면 사랑을 추구해서 그 사랑의 결실이 뭐예요? 결혼이잖아요. 결혼을 해서 그 사랑을 완결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히 리비도가 당연히 주도적으로 작동하겠죠. 자, 그렇지만 사랑을 한다라는 것의 포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부모가 본인들을 희생시켜서 자신들의 분신인 자식들을 키우고 희생한다라는 의미가 또 들어가잖아요. 타나토스. 자, 그래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파괴시킴으로써 그 파괴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 성과 성의 결실인 결혼 안에는 이게 리비도와 타나토스의 균형이 공존한다라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부모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까? 그렇죠? 사실 결혼 안 하면 부모님들은 그 돈 벌어서 본인들 노후에 재밌게 살면 돼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인이 되고 성인이 돼서 가정을 꾸리고 얼마나 부모님을 위해서 얼마나 뭐 용돈을 드리고 얼마나 봉양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뭐 직장 생활 지금 하고 있는데 말하는 거 보면은 결혼 못 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왕왕합니다.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 줄 몰랐대요. 자기 혼자 생활하는데도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이 들까요? 할 거 다 하니까 그러죠. 취미 생활하고 욜로족 생활 누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뭐 1년에 한두 번씩 나가는 해외여행도 다 나가고 밥도 뭐 이렇게 배달시켜서 먹고 귀찮으면
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커피 배달 같은 거 시켜서 먹고 아니면은 스벅 가서 커피 마셔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 다 사는 것처럼 남들 사는 것처럼 살려면 기본적으로 한 달에 300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실제 직장인이 돼서 체험해 보니까 돈이 의외로 많이 든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나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자,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어때요? 그런 것들을 내가 먹고 싶은 거 한번 아끼고 자식들 키워야 되니까 자식들 학원 보내야 되니까 자식들 또 학교 보내야 되니까 자식들 옷 사입혀야 되니까 자식들 용돈 줘야 되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 키워보니까 대학생 지금 우리 아들은 지금 대학생인데 우리 딸은 지금 직장인이고 대학생 뭐 한 달에 100만 원 들어갑니다. 용돈 주는데 뭐 다른 거 말고 용돈 뭐 하고 뭐 밥값은 뭐 따로 이렇게 해서 하니까 밥값하고 용돈이 한 100만 원은 줘야 됩니다. 따로 별도 들어가는 거 다 제외하고요. 자, 그러면 뭐 상당히 뭐 이게 근데 그렇게 줄 수밖에 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뭐 손가락만 학교 와서 빨 수는 없는 거고 또 이렇게 더우면 음료수도 하나 자판기에서 빼서 먹고 뭐 그러다 보면 친구도 옆에 있으면 하나 빼주고 또 어쩔 때는 얻어 먹고 어? 또 백스 커피나 컴포즈드 커피 가면은 여러분들 벤티 스벅 같은 데는 좀 비싸니까 그쵸? 파스쿠치나 스벅 이런 데는 비싸잖아 커피 값이 뭐 벤티나 메가 커피 뭐 컴포즈드 커피 뭐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뭐 내가 한번 사고 친구가 한번 사고 돈이 그 정도가 들어가죠. 예, 들어갑니다. 자, 어쨌든 리비도와 타나토스의 균형 차원에서 우리가 인간의 욕구. 아, 그러면 교수님 리비도와 타나토스 이거 희생이니까 안 하면 되잖아요. 추구 안 하면 되잖아요. 사랑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손익을 따지기도 전에 우리 내면에 이런 의식들이 무의식에서 작동하면서 사랑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찾게 되고 또 사랑을 안 하려고 내가 마음을 먹어도 어느 순간에 내 이상형이 내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나면 귀신에 홀린 듯이 어떤 마술에 걸린 듯이 사람이 정신이 넋이 나가죠. 마음을 뺏겨버리고 그리고 뭐 그 사람도 여러분한테 마음의 문을 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뭐에 홀린 듯이 이렇게 이제 매직 월드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꼭 결혼을 떠나서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사랑해보면, 사랑해서 마음도 아파보고, 시련도 당해보고, 가슴앓이도 해보고, 밀당도 해보고, 왜? 사랑은 가장 강한 욕구와 동기체계라고 하잖아요. 그럼 가장 강한 욕구와 동기체계로 작동되는 감정이라고 하면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그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와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어떤 인생 수업이나 감정이 그냥 값어치 없는 그런 것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인간관계의 컨트롤함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을 정신적인 어떤 빌드업을 시켜줄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경험은. 그래서 사랑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밀당도 잘하지만 인간관계에 굉장히 섬세한 디테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쵸? 어, 자, 이렇게 말하는 양수훈 교수님은 어땠을까요? 예, 거기까지입니다. 상상이 바뀝니다. 어, 자, 자아에 대한 인식 및 확인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사랑을 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확인을 받을 수가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방금 그 말을 했잖아요.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어? 차보기도 하고 또 거꾸로 차여보기도 하면서 가슴앓이를 해보고 또 다른 사람이 안 맞아서 찼을 때 죄책감과 미안함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참 사랑하고 사귈 때는 또
그 남자가 나한테 정말 잘해줬을 거 아니에요. 또는 그 여자가 나한테 잘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이별을 통보했을 때는 얼마나 또 그 사람에 대한 미안함과 그 우리 어? 그걸 교감이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공감 능력. 그 공감 능력이 있는 한 미안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평생 그 사람한테 빛을 진 듯한 느낌도 있을 것이고. 예, 저도 차보기도 했고 차여보기도 했죠. 자, 그런데 그럴 때 진짜 감정이 내 내면 속에서 소용돌이 치는 것 같아요. 진짜 뭐 다른 경험에서는 절대 이런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울어보기도 했죠, 저도. 울어보기도 하고 진짜 뭐 가슴앓이도 하면서 어? 매일 그 대상 그 사람을 생각하기도 하고 노래만 들어도 내 얘기하는 것 같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만 들어도 가사가 다 내 마음을 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거잖아요. 자,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또 사랑을 또 깨보기도 하고 또 차여보기도 하면서 내 자신의 존재와 내 자신의 의미 또 그 사람이 찾아준 나 자신에 대한 의미, 나의 존재감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사랑을 하면서. 자, 어떨 때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사랑을 통해서 나 자신은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별 하찮은 사람이라고 나 스스로는 생각하는데 나를 그렇게 하찮게 나는 나 자신을 폄하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의 남자는 또는 그 상대방의 여자는 나를 그렇게 세상에서 어떠한 보물보다도 나를 사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나를 그렇게 아껴주고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때요? 내 자신의 어떤 존재감, 자아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이 확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 요인에는 이런 자아에 대한 인식 및 확인에 대한 그런 욕구가 또 밑면에 깔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정서적인 외로움이죠. 뭐 이거는 뭐 말할 거 있나요? 일단 인간은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이 그림이 뭐 하나가 딱 던져주는 메시지가 참 와닿지 않습니까? 자, 사람이 참 이렇게 노을이 질 때는 또 센서티브해지잖아요. 그쵸? 하루에 해가 이게 또 근데 거기다 또 바닷가야. 이게 또 바닷가인데 해가 지고 있는 노을 거기에 탁 이렇게 바닷가 가면 우리 센치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바닷가에 또 누가 이렇게 그네를 또 갖다 놨대 또. 자, 그네를 타고 있는데 옆에가 비어 있네. 어, 외롭다는 거죠. 자, 아무리 아름다운 어떤 관광지에 가서 경관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곳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혼자 먹어도 자, 외로우면 그게 빛이 날까요? 자, 나 혼자 그런 행동들을 하고 나면은 재미도 없고 맛도 없죠. 자, 유튜버들 보면은 항상 세계 그 여행 유튜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외롭다고. 이렇게 좋은 데 와서 좋은 거 먹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지만 감흥이 안 생긴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그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그런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러한 감정을 교감하고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은데 여러 사람도 아니고 딱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혼자 그렇게 여행하는 것이 너무 외롭고 힘들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미디어나 유튜버 이런 데서. 자, 그래서 뭐 사랑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 요인에는 뭐 마지막으로 또 외로움 뭐 이거는 뭐 누구나 공감하는 거죠. 자, 일곱 번째. 행복 추구죠. 인간은 결국에는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계속 뭔가가 내 마음속에는 계속 그리고 또 사랑을 해보면 그것을 이제 피드백을 한번 받아봤잖아요. 그 감정을 느껴봤잖아요.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기쁘고 그것이 좋은 그러한 가슴 설레이는 기분.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다른 경험이나 다른 행위로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오묘하고 미묘한 그런 애틋한 그런 감정이 사랑을 할 때 느껴진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 감정을 경험을 했으면 또 헤어지면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을 반쪽을 찾아서 느끼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행복했으니까. 행복했으니까. 물론 헤어져 가지고 뭐 안 좋은 기억도 있어 가지고 다시 사랑하고 싶지 않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제가 여러 번 본 적은 있는데, 근데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헤어지고 서로의 사정에 의해서 헤어졌는데 사랑했을 때는 너무 좋았고 행복했어요. 자, 그러면 그 기억을 또 찾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끔 연예인들 보게 되면 그렇게 결혼에 실패했는데도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계속 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뭐 지쳐가지고 또는 뭐 대중의 시선이 두려워서 이제 더 이상 혼자 살고 조용히 시골에서 산속에서 그렇게 사시는 분도, 별장에서 사시는 분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인터뷰 해보면 뭐라고 그래요? 외롭다고 하잖아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지금 내가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60이 넘었지만 아직도 있다면 만나고 싶다.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행복해지고 싶으니까. 외로우니까. 그래서 아까 6번째 외로움 얘기했지만, 잘못 실수하는 경우가, 외로워서 아무나 만나다 보면 진짜 이거 failure, 실수할 확률이 높아요. 자, 그래서 외로워서 아무나 만나고 막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 안 됩니다. 진짜 외롭더라도 이리저리 잘 따져보고 나와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나를 정말 사랑해서 접근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 특히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잘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돼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나 어떤 경제적인 베네핏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은 아닌지, 순수한 목적으로 온 건지, 이런 것도 잘 따져봐야 된다. 자,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 요인까지 알아보았고요. 그 이후에 인간이 사랑을 느끼는 호감 요인,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후 30강 강의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